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머리즘 그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대처대조표를 축소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실물경제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러한 주장의 핵심을 보게 되면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고물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을 만든 그 핵심 원인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곡물류를 비롯한 에너지 부분의 가격이 상승세가 심화가 되게 되고 이 때문에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 발생된 거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물가의 급등 현상과 고물가로 인한 경제의 침체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뿐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물가 현상을 자극하는 원인 중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었죠. 즉,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게 되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물가의 상승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설명을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지속해서 해오고 있죠. 이 또한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 지금 발생된 것이라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완전히 멈춰서기 전까지 종료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과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됐을 뿐이 없죠.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과 미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물가 급등 현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든지 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라면 글로벌 경제는 어쩔 수 없이 물가의 급등 현상 속에서 실물 경제가 침체되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 없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물가 급등 현상을 발생시킨 최초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겠죠.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에 따라서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은 약세정 조건에 들어갔다는 이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 미국 고물가 발생 핵심 원인과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2021년 3월에 2.6%를 기록한 다음에 이와 같은 급등세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얘를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지속해서 공유해 왔듯이 2020년 기간은 어떤 거였다고요? 2020년 기간은 사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는 사계절 중에 경제대공황이 발생되는 겨울의 장세가 아닌 봄의 장세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었죠.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2020년 상반기서부터 미국은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해 왔고 2020년 3분기에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 미국의 실물 경제가 2020년 3분기서부터 개선세가 강화되는 조건이 이때 3분기 때 갖춰지게 됐어요. 그 뒤에 일정 기간이 누적된 다음에 2021년 3월서부터 물가가 2.6%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조건이 물가 2% 수준을 넘어서게 됐죠. 근데 얘가 2021년 7월에 오게 되면서 5%대의 물가를 나타내는 현상이 진행이 되게 됐고 2021년 7월에 저희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미국의
물가의 단기간에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은 미 연준 파월 의장,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말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추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석해 왔었죠. 그들이 잘못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시기에 2021년 7월을 전후로 미국의 물가를 제어하는 단순하게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일시적으로 늘렸더라도 지금과 같은 고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았죠. 그렇지만 미국의 파월 의장, 중앙은행 파월 의장과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물가의 급등세는 일시적이다.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게 되면서 원하는 곳에 충분히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해소되게 되면 물가의 급등세는 상승세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지만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 2021년 7월에 미국의 물가의 상승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추세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장, 재무장관도 오판을 내리게 됐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아니어도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아니어도 어떠한 정책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보게 되면 현재 미국의 물가가 7.9%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금과 같이 물가의 급등세가 진행되는 것이 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게 되면서 원하는 곳에 상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는 최근에 와갖고서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이 되게 됐고 요것 때문에 지금 물가의 급등 현상이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미국의 물가가 2021년 3월서부터 현재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미국의 물가의 급등세를 자극한 핵심 원인이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 때문인지 아니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인지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 물가 급등 현상이라는 것이 미 연준이 말하는 것과 같이 공급망 병목 현상,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상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물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미국 물가 계속 급등하겠네. 지금 물가의 급등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소득의 상승세를 앞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는 급등하지만 실물 경기는 침체가 되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겠네. 또는 현재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면 얘네가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물가 급등세 계속되게 되고 지금 고물가인데 결국에는 실물 경기 침체되겠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섰을 뿐이 없겠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미 연준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지금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 이제 빨간색 선으로 미국의 보유자산을 나타내게 됐고 파란색 선으로 기준금리를 나타내게 됐죠. 기준금리는 미국의 이제 실물 경제가 침체세를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를 해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더라도 이자를 별로 안 주게 되게 되면서 결국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봤자 별 재미없다.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이동해야 되겠다. 와 같은 시중 유동성 투자처가 돈이 은행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제 미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을 흘러들어가는 효과를 만들게 되게 돼요. 또한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미국의 보유 자산이라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미국의 실물 경제 속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의 채권을 매입해주고 채권의 가격만큼 미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서 미 연준의 보유자산이 증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미국의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보유자산 매입을 늘려왔어요. 최근에도 2020년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미국의 실물 경제가 멈춰서자 기준금리를 단기에 매우 급하게 최저금리로 낮췄고 보유자산 매입을 늘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매각했다가 다시 미국 건국 이래 최대 수준으로 보유자산을 늘리는 그러한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 왔죠.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앞서서 본 것과 같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보유자산을 늘리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이와 같이 물건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반복하면 기준금리를 낮추고 또는 보유자산 규모를 늘리게 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최근에 보게 되면 2020년 상반기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보유자산 매입을 증가시켜 왔었죠. 이에 따라서 파란 선인 물가가 2020년 상반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해 오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미국 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는 2022년 2월 24일 전후서부터 물가 급등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2020년도서부터 작용한 요인이 아니죠. 또 하나,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원하는 곳에 상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물가가 상승되는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이와 같이 급등세가 발생된 원인이다 라고 말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기준금리를 급속도로 낮추지를 않고 보유자산 매입을 급속도로 증가시키지 않은 조건 속에서 이와 같이 물가의 급등세가 나왔다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 발생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의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유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고, 특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의 물가가 5%대에 5개월 동안 머물렀죠. 이 머물렀을 때 2021년 7월 전후로 미국의 중앙은행장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은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일시적이라는 정책적 우판을 내리게 되게 됐고, 이와 같이 제어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지금 7.9%까지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공급했었던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미국의 현재 물가 급등 현상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라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종식될 때까지는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게 되고 과도한 물가 급등세에 의해서 실물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이지만 그것이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 때문에 현재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발생된 것이라면 뒤에서 본 것과 같이 2020년 상반기서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의 물가 상승 현상 확인을 했었고 얘는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이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주요한 두 가지의 경로가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의 핵심 요인이 아니었고, 미 연준은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하겠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분명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유도한 것이고 제어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미국의 물가가 5%에 머물던 2021년 7월 전후에 물가의 상승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오판을 내리게 된 미 연준 파월 의장과 재무장관이 제니 옐런의 잘못된 정책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의 고물가 현상을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연준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왜냐,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미연준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고물가 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의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지금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지금은 1차 상승세기가 진행 중인데 지금 쇠퇴기에 진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략적으로 10% 미국의 물가가 10%에 육박하는 그 기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물가의 1차 상승 생애를 제어하지를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얘가 수명주기를 돌파하게 되고 완연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지금 고물가 급등 현상을 만든 주요한 원인이 미국의 통화정책이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물가 급등세를 꺾어놔야지 되고 이미 미국의 중앙은행은 2022년 3월서부터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을 하고 향후에는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한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지금 쇠퇴기를 완연히 들어가게 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기간으로 조건으로 진입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상적인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미연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대처대조표를 축소하는 정책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폭을 얼마나 높여서 몇 번을 더 올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는데 이 기준금리 상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 쉽게 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미국 경제의 개선세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그 임계 수준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보유자산이라는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과는 달리 보유자산 매도폭을 늘렸다가 실물경제의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일정 규모 추가적으로 보유자산 매입을 늘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또 공급해 줄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빠질 때마다 공포의 뉴스 소재가 되게 되는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라는 것. 그렇지만 이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 발생되게 된 주요 원인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도 아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은 아닌 미국의 통화정책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물가가 8%에 육박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된 건 미국의 물가가 5%에 머물던 2021년 7월 전후로 미국의 중앙은행장 파월과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물가의 상승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오판을 내린 데 기인하게 된다. 다행히 공급망 병목 현상 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 발생되게 된 것이라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끝날 때까지 물가의 급등세와 실물경제의 침체세가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진입하게 되는데 지금 조건은 통화정책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 조건에 아직까지는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이 고물가, 미연준의 통화정책 이걸 갖고서는 시장이 빠지는데 공포심을 만드는 소재를 계속해서 누군가가 배포하고는 있게 되지만 저번 주에 진행된 회원 과정과 요번에 개념적으로 구분한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공포의 소재가 아닌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전에 미국 실물 경제의 선순환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마지노선에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제때에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4월 3주차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들어오게 됐고
여기에 이제 천당과 지옥 지표로 나타나게 됐죠. 얘가 이 위로 가게 되게 되면 금융시장은 천국의 조건, 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금융시장은 지옥의 조건이 되게 돼요. 여기에도 수명주기로 나타나게 됐고, 세태기에 이른 다음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라는 게 진행이 되게 됐고, 그 뒤에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휴지기가 진행되게 됐고, 지금은 다시 돌아서게 되면서 2차 상승 생애가 진행 중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다가서고 있는 중이고,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이 붉은색 선 경유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옥을 향해 다가서던 방향성이 다시 천국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중이고,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는 글로벌 경제를 보게 되더라도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라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원인이 아닌 미국의 통화정책의 잘못된 오판에 의해서 발생된 결과다. 따라서 다행히도 현재 조건 속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늘리고 대처대조표를 축소를 함으로써 시중 미달러 유동성을 일정 부분 흡수를 하면서 다시 실물 경제의 선순환 기간을 늘려줄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물가만을 낮추기 위해서 무작정 시중 유동성을 급속도로 흡수하는 것에 통화정책에 맞춰주면 안 되겠죠.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어야지 되겠죠. 또한 이와 같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것은 실물 경제가 정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가의 급등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산업 자체의 조건을 갖출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한시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자꾸 미국의 고물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폭 이것을 갖고 금융시장이 하락한 것을 자꾸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고, 그들은 그들이 베팅하는 방향은 글로벌 경제의 방향과는 다르고,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그들의 베팅폭을 늘리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 고맙습니다.